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을 검찰이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내용과 여러 전문가의 심리 분석을 종합한 결과 정유정은 어릴 적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어우러져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고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 금정구의 한 거주지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23살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남 수사팀을 꾸려 보안 수사에 나섰고 한 차례의 구속기한 연장 끝에 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및 절도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기본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자, 범죄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전담수사팀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연쇄살인범 강은순보다 1점 정도 낮은 26.3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정 씨는 과외를 통해 총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정 씨가 신문 탈취의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재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윤입니다.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만여 명으로부터 1,600억 원을 뜯어낸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의 코에 기계를 대면 반려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나 부녀자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인식한다는 비문 리덕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의 코에 기계를 대면 반려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특허 등록된 비문 리더기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막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이었습니다.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홈쇼핑에 당근을 하면 월 매출이 30에서 60억 뜨고 앞으로 반려동물 사업이 대세라고 그래서 투자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전국에 60여 개 지점을 개설한 뒤 2만여 명으로부터 1,600여억 원을 끌어들였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나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비문 리더기는 식별 기능이 없고 가상화폐 역시 허위였으며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던 땅은 국유지였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범죄와 관련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찰은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범죄 수익금 8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올해 말 개장을 앞둔 인천 영종도의 한 대형 복합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최근 2달 새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데요.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한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영종도의 A 복합리조트 건설 현장. 지난 19일 오후 1시 10분쯤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리조트 외부 유리를 설치하던 중 서 있던 발판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가슴과 팔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안전장비를 착용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추락사가 됐는데 다행히 그 근로자분들이 그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가지고 큰 사고 나가진 않았어요. A 리조트 공사장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50대 노동자 B씨가 목재를 옮기던 25톤 카고 크레인이 갑자기 꺾이면서 지지대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당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당국은 현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인 C건설업체와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3명이 다친 이번 추락사고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하셔야 되는 분들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조사 대상인데요. 이번 사건은 아직 해당이 되는 게 확인이 안 돼서 올해 말 1단계 개장을 앞둔 A 복합 리조트는 5성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15,000석 규모의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대형 사업입니다. 대형 복합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를 당한 가운데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소비자 체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며 가격 인하 필요 품목으로 라면을 콕 집었는데요. 라면 업체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6% 가까이 폭증한 걸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압박을 느낀 일부 라면 업체들은 인하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소비자 단체들은 가격을 일부 내릴 게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보다 13%나 오른 서민음식 라면값을 두고 정부와 식품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1년 새 45%나 떨어졌으니 가격을 내리라는 정부와 밀로만 라면을 만드냐는 업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압박에 오뚜기와 삼양은 가격 인하와 시기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업계 1위 농심 입장은 좀 다릅니다. 검토 중이긴 한데 가격 인하를 딱 집어서 말한 건 아니고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라면값 인상 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6% 가까이 폭증하자 정부 압박이 아니라도 소비자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농심은 한국 라면의 인기로 영업이익 증가분 294억 원의 과반인 154억 원이 미국에서 왔다면서도 나머지 증가분에 국내 가격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반면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1% 뛰었지만 라면은 1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가격 인하가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라고 강조합니다.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계속 매일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높은. 라면뿐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으로도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현재와 같은 원자재값 하락이 앞으로 더 유지될 경우 원료 수급 시차 등을 고려해 3, 4개월 후부터나 가격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야구 경기 중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은 팬들에게 두고두고 추억할 선물이 되곤 하죠. 하지만 기록 달성에 의미가 있는 기념구라면 선수들에게도 의미가 크긴 마찬가지겠는데요. 이렇다 보니 간혹 역사적인 이 기념구를 놓고 구단과 관중 사이에 갈등도 생깁니다. 구단이 공을 잡은 팬에게 보상안을 제시하며 교환하자고 설득해 기념구를 받기도 하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주 기자입니다. 20일 한화의 경기 4회 초 기아 최영우가 2점 홈런으로 KBO 리그 역사상 최다 타점인 1,500타점 신기록을 썼습니다. 공은 외야석을 맞고 그라운드로 튕겨나왔는데 한화 신인 중견수 문현빈이 공을 관중석에 던져줬습니다. 구단은 팬에게 공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당초 거절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팬이 다음 날 최영우에게 직접 전달했고 최영우도 감사의 뜻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SSG의 최주환은 자신의 1000안타 기념구를 돌려달라는 글을 팬 사진과 함께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구단은 당초 경기 당일 팬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팬은 선수에게 공을 주겠다고 밝혔고 최주환도 소정의 보상을 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념구를 둘러싼 논란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파울볼이나 일반 홈런볼과 달리 특정 기록을 세운 공은 선수에게도 의미가 각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단이 사인볼 등 보상안을 제시하며 팬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논란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3번째로 2000타점을 달성한 알버트 푸올스는 팬이 공을 주기 거부하자 우리는 팬들을 위해 경기한다며 팬들이 원한다면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4번째 700홈런을 기록했을 때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2000타점 기념구는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기증된 반면 700홈런 기념구는 경매에서 36만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 돈 5억 원에 팔렸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